수도권 안에서 이렇게 똘똘한 한 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뭐 저마다 여건이 다를 테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똘똘한 한 채를 찾는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과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을 명확하게 세우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비싼 아파트 뭐 이런 데 가고 싶겠죠. 하지만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집의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마련할 수 있는 초기 자금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 금액 또 매달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인지 여기에 우리가 가정에서 써야 될 생활비라든가 앞으로 소득 변동까지 감안을 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집을 마련하는 게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지 조건을 반드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서울 강남이 아니더라도 교통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학군과 생활 인프라가 탄탄한 지역이 어디인지 수도권 핵심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실속을 좀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팔기 쉬운 게 사실은 또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가 나중에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황금성이 확보된 단지를 좀 찾아보셔야 되고 꾸준히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급매물이 사실 적고 가격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현실화된 예산을 가지고 입지와 환금성 그리고 가격 안정성은 꼭 챙겨야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장점이 적은 네. 지방실 거주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방실 거주자분들의 똘똘한 한 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 내에서도 어떤 중심지라든가 교육,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 그런 곳들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방광역시의 중심부라든가 아니면 뭐 교통이 편리한 뭐 역세권 혹은 업무지구와 가까운 곳 이런 곳들이 이제 지방에서는 똘똘한 한 채가 있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그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팔기 쉬운 집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황금성 있는 집, 지방은 거래량이 사실 수도권보다 많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 고르게 되면 나중에 내가 집을 팔아야 될 때 집이 안 팔려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산이 묶여버리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몰리는 게 브랜드 아파트라든가 중대형 단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수요가 꾸준히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선택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똘똘한 한 채에 비해서 뭐 조건이 조금 덜 까다롭기는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잘못 집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그 리스크가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방 주택 구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세제 감면 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세컨드 홈 제도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세컨드 홈. 그래요? 네, 이게 지난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지역에서는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더라도 주택 수에는 포함을 안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 제도예요. 그 대상은 이제 행안부에서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84곳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이 세컨드 홈 제도가 좀 확대됐습니다.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이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 가격도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구 감소 지역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혜택이 확대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 이런 곳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강릉에 있는 집을 한 채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똘똘한 한 채 공식을 적용해 보자라고 했을 때 오류가 나는 부분이 있죠. 두 채네. 네, 그렇습니다. 두 채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한 채가 아니라요? 예, 네. 그렇지만 우리가 세금적으로는 1주택자예요. 그런데 1주택자로 인정된다라는 것만으로 이런 집을 추가로 구매하다기보단 이런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을 다 합쳐가지고 한 채만 마련하는 게 오늘의 똘똘한 한 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방에다가 한 채 사는 것보다 그 돈을 보태서 그쵸. 내가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급지로 가겠다. 그러니까 똘똘한 집 한 채를 조금 더 핵심 지역으로 옮겨보겠다. 맞아요. 이런 분들은 뭘 먼저 좀 알아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상반기에 서울 부동산 거래의 63% 정도가 기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매수 자금을 마련한 경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수자 10명 중 6명은 소위 말하는 갈아타기족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서 갈아타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먼저 자금 계획부터 좀 철저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는 과정에서 이 잔금 시기가 엇갈리게 되면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과 무엇보다도 규제를 고려한 이 대출 가능 금액 그리고 이자 부담까지 미리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집을 기존과는 우리가 처분하고 샀을 때 대출을 받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자, 둘째는 이제 세금 요건을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택을 처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때는 어떤 특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내가 집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기존 주택은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주택시장이 안 좋을 경우 혹은 내 주택의 유형이나 입지에 따라서 이 주택이 안 팔릴 수 있어요. 3년 안에 팔리지 않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는 뭐 당연히 새 집 자체의 가치도 또 따져보셔야 되겠죠. 뭐 입지와 브랜드, 향후 개발 호재라든가 거래량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정말 이 똘똘한 한 채로 불릴 만한 조건을 갖췄는지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